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세 받으며 살고 싶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고요. 쇼킹 부동산의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인생을 바꿀 지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목 좋은 상가 하나 사가지고 유명 맛집이나 잘 나가는 병원에 임대 주고 골프나 해외여행을 취미로 살아가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근린 상가를 사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사거나 상가주택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월세 200에서 500만 원을 받아 안락한 노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분양가 12억 5천이었던 1층 전용면적 15평짜리 상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분양 당시 분양사무소에서 추정한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월 수익률 4%가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이 되고 나서 2년간 공실로 남게 되고요. 2년 뒤에 겨우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상 월세 수입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이 왜 지옥이 될까요? 바로 대출을 포함해서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12억 5천, 자기 자본 6억 5천, 대출 6억 원. 자, 그러면은 이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대출 금리가 3.5%일 때 대출 이자가 175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6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5만 원 남게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3.5%일 때 175만 원인데 대부분 상가 대출들은 변동금리거든요. 이번에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5.5%의 대출 이자가 275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잘 나온다고 감안을 해도 매월 75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나는 자기 자본 6억 5천 플러스 취등록세까지 해서 거의 7억을 쏟아부었는데 매월 75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오히려 매월 적자가 발생한다고? 문제는 수입도 끊긴 은퇴 세대잖아요. 내가 어디서 근로소득으로 이것을 보충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부터 노후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상가가 과공급됐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부터 매수자는 절대 안 나타나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무슨 신도시에 상가 많아서 남아돌고 공실 많고 다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황금성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는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은행 예금 이자 감소가 은퇴자의 위기감을 불러요. 자, 은퇴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이자 수입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금 금리가 뭐 2%였다가 1%였다가 0%까지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은 예금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이 계속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가 투자가 대세를 이뤘어요. 너무 많은 자금이 상가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왜? 이때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런 월세 수입을 원하다 보니까 상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가 사면 어디 사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강남 상가 사고 싶습니다. 아니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요, 저 포함해서 이런 곳에 상가를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에 위치한 상가 대부분은요, 꼬마 빌딩 형태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당 주인이 한 명이 존재합니다. 오피스텔 상가나 아파트 상가, 일부 근린 상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통건물이다 보니까 땅도 내 거야 되고 건물도 내 거야 되지만 서울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높아서 직장인의 은퇴 자금으로 적금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꼬마 빌딩 대출 많이 해준다, 뭐 70% 80% 해준다 그래도 일반인 직장인 평범하게 은퇴한 사람한테는 접근 가능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나타난 유혹의 손길, 위례 신도시, 세종시, 미사 신도시 같이 저금리 시기에 입주를 시작했던 성공한 공공택지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성공적으로 잘 분양됐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은퇴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 놓고 이런 은퇴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월급쟁이 은퇴자에 맞는 수준의 적합한 상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분양가 8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투자금은 4억에서 6억. 그래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던 은퇴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금액, 월세도 300에서 400이네. 야,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정말 풍족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은퇴자들이 혹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 분양 완판됐는데 상가가 없어서 난리래. 원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먼저 쭉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최초에 들어온 상가는요,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신도시에서 수요가 다 동시에 몰려버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상가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례나 미사나 광교 이런 데는 아파트 분양이 100%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손해는 안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때 많이 제시했던 지표가 바로 상업용지 비율이에요. 봐봐,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 가보면은 1m마다 하나씩 상가 10개씩 있지. 자, 그런데 위례나 미사나 광교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상가를 많이 빼지 않았어. 상업용지 비율이 나타나잖아. 이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은 상가는 되는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된 공실 행진, 위례가 망한 진짜 이유, 상가 투자도 장사도 쪽봐. 미사 강병도시 상가 공실 문제 위험 수위, 세종시 상가 공실 탈출구는 없나. 어김없이 이런 기사 이면에는 화병 얻은 소유주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공공택지의 상가 투자가 폭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과공급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LH에서 기본적인 도시 설계 자체를 잘못해버렸어요. 온라인몰 발달로 소비 문화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상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LH에서는 상가를 많이 지정해야 나중에 이 토지 매각 대금으로 수익을 얻고 막대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입찰 가격 제도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올라서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가고 LH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더라 상가를 많이 뺀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이주자택자까지 포함한 상가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상가가.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똑같은데 A, B, C, D, E 빌딩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부터 E까지 다 똑같은 업종만 들어오다 보니까 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리더라. 왜? 정육점 옆에 정육점 생기고, 정육점 옆에 또 정육점 생기고, 과일점 옆에 또 과일점 생기고, 빵집 옆에 빵집, 이런 식으로 무한적으로 복사돼서 늘어난다는 거죠. 다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사, 위례, 광교 이후에 신도시 상가 투자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TV, 신문 등에서 은퇴자들의 심각한 손해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죠. 아유, 솔직히 얼마나 이게 평생을 번 돈을 다 갖다 부었는데 그 정도로 적자났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 만큼 아는 거예요. 신도시 상가는 사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요즘은요, 다른 상품에서 큰 손실을 보시더라고요.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나 그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 구로디지털단지나 문정동의 법조타운, 그리고 성수동 등이 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실제 분양가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월세도 꾸준히 올라가는 수요 많은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근데 2020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70%가 공실로 전락을 했고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뜬 따더니 마피 매물도 안 팔리는 상황, 투자자들 피눈물, 상가 분양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 왜냐면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디에 많이 공급이 됐냐면 2기 신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니, 왜 2기 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나와요? 어느 신도시든 베드타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족용지라는 걸 지정을 하거든요. 이 자족용지에 뭐 LH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 용지만 갖다 팔아먹었으니까 지식산업센터만 들어오는 거고, 자, 이런 외진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만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고야, 세가 잘 안 나가네. 자,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신도시 구석에 위치하면 참 사람 잘 구해지고 사업 잘 되겠죠. 구해질 리가 없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몰릴 수 있는 지역에 있어도 사람을 구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석탱이에 신도시에 위치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 너무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쏟아지다 보니까 임대료는 크게 낮아지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지옥을 맞이한 투자자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뭐죠? 첫 번째는 신도시에 공급이 됐던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는 거, 두 번째는 분양이라는 겁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은요, 이 두 가지만 피해도 최악은 면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무엇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완공 7년 이후 상품을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완공 7년 이후에 주변에 과공급 됐으면 월세 가격이 계속 추락하거나 공실로 남으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에 똑같은 상품이 있었는데 7년 이후에 월세 잘 들어오고 주변 상권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도 잘 되고요. 그때 사면 된다는 겁니다. 좀 비싸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과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발 은퇴 이후 부동산 계획은요.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은퇴하는 시점부터 무엇인가 월세 좀 받아볼까 하는 순간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쇼킹부동산의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는 부동산 지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에 모두 포함해 두었습니다. 아마 이 책 한 권만 읽으셨어도 그런 사태는 잊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